아니 근데 난 그 듣고 있으면서 그럼 뭘 먹어? 자 나이가 드니까요 건강에 대한 걱정이 갈수록 늘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하는 게 사실은 겁이 나요. 어떤 결과가 나올까 걱정도 되고. 그래서 요즘에 우리 친구들을 보면 진짜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 우리 NKTV에서도 건강 얘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던 중 제가 알게 됐습니다. 우리 은희 약사님. 저도 여기 나갔었는데 몸신이다. 아, 정말요? 네. 그렇군요. 그때 나갔을 때 같이 볼 걸 못 봤네요. 동문이네요, 동문. 그러게요. 동문입니다. 인사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기월드 채널의 은희 약사입니다. 네. 약학과를 나오신 거죠? 약학대학? 그쵸. 네. 약학대학을 나와서 네. 약사 면허증을 취득을 하고 네. 이제 그냥 무난한 약사 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남편의 권유로 남편의 권유로? 네. 완전 인싸 같은 그래요? 약사 유튜버가 되었네요. 네. 좋아요. 사실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진짜 건강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건강에 대한 정보도 TV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정보가 홍수처럼 넘쳐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심도 워낙 많아지시고 또 자, 그런데 요즘에 그럼 중년 여성들이 제일 관심 갖는 건강 정보는 어떤 거예요? 중년이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 호르몬의 변화와 관련해서 갱년기 증상이라던가 그런 쪽으로도 관심이 많으시고 사람이 솔직히 건강하면 관심이 없어요. 건강하면. 맞아요. 20, 30대는 건강에 관심이 없죠. 크게 관심이 없어요. 네네네. 근데 왜 사람이 또 이렇게 건강 걱정되면은 일단 인터넷 검색부터 하는 거 그쵸, 아시죠? 당연하죠. 네, 나는 맞아요. 요새 의사들 힘들겠다 싶어 약사들 확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검색해갖고 뭐 고혈압 이렇게 했더니 뭐 어떤 걸 뭐 먹으면은 뭐 좋다 뭐 이렇게 맵고 짠 거는 뭐 최대한 피해라 뭐 이런 거 나와서 제가 요새 살 빼고 맵고 짠 거 피하면서 운동하고 이거 좀 시작하고 있는 중인데 네. 오늘 약사님 오셔서 잘 됐네요. 이거저거 많이 네, 물어봐야지. 맞아요. 근데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인터넷에 좀만 검색을 해도 이제 정보가 많이 나오는데 네. 사실 그 중에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도 아마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떤 정보든 이렇게 그냥 다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시는 것보단 좀 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이제 저와 같은 전문적인 그런 네. 의견을 좀 더 선별해서 들을 필요도 있어요. 근데 저도 제가 나이가 30대 이제 중반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사실 중년 건강에 제가 해당이 되지는 않기는 하지만 네. 제가 워낙 접하는 분들이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가지고 있는 중년 여성분들도 많이 접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저 자체도 좀 관리를 진작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왜 우리 흔히 보면은 건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게 그게 중년이거든요. 네, 진짜 그래요.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20, 30대 때 40대까지 때만 해도 그 친구들끼리 만나면 절대 건강 얘기 안 하고 애 얘기했어요. 네. 그러다가 50대가 넘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애 얘기는 안 해요. 이제 다 컸으니까. 자식 얘기 안 하고 다 너 건강하지? 이거부터 질문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또 꼭 이런 데를 만진다 불쌍하게 이렇게 내놔봐 이런다 그냥 손도 안 해고 막 이런 데 막 이렇게 꼭 손목 되게 불쌍해 손목 만지는 거 아우 건강하지 너 왜 그러니까 왜냐하면 꼭 선생 같은 애가 하나 나와요. 지가 제일 많이 알아. 가르치려고. 지가 제일 많이 알아. 지가 무슨 약사도 아니야. 근데 맨날 유튜브 보고 맨날 왜 그거 있잖아 아침마당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 건강 프로그램. 그거 봐갖고 선수야 선수 뭐 네.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갖고 근데 또 그런 애가 한둘이 아니야. 또 하나 얘기 나와. 얘가 좋아. 얘는 딴 게 좋다. 얘는 딴 게 좋다. 그래서 누구 맞아요. 얘기도 하고. 너무 다 챙기려고 하는 것도 힘들어요. 사실 그렇게 다 할 수도 없고. 머리부터 어떻게- 발끝까지 어떻게 다 챙길 수가 어떻게 있어요. 비타민 A부터 저기까지 다 챙기겠어요. 그렇죠. 그거 먹다가 배부르지. 네. 그나마 이제 나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가 지금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부분을 개선하는 그치. 방법이 좀 뭐가 있을까 싶어서 식품으로도 좀 도움을 받고 싶어하고 건강기능식품 이런 쪽으로도 많은 관심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거구나. 네. 오케이. 어쨌든 뭐 다 식품으로 안 되면 건강기능식품이라도 뭐도 하고. 네. 어쨌든 가장 좋은 최적의 방법을 찾아가는 게 앞으로 정말 100세 시대에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질문 많으신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제가 이제 고민 하나 기왕에 우리 지은 약사님이 오셨으니까 여러분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거 하나하나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고민 사연 40대 중반 여성입니다. 요즘요 운동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그리고 귀찮잖아요. 그래서 가족들과 맨날 치킨, 피자,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 먹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식습관을 고치려고 노력해도 그게 잘 되지 않는데요. 이런 생활 습관을 가진 저는 어떤 건강 관리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네요. 사실 이 질문에서 답이 숨어 있잖아요. 그쵸? 배달 음식 자주 시켜 먹고 저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네, 네. 치킨 답이 숨어 있습니다. 치킨, 네. 2 피자, 네. 3 배달, 배달. 그다음에 4 귀찮아. 귀찮아. 그리고 5 운동하기 쉽지 않아요. 운동하기 쉽지 네. 않아. 답이 다 나왔어요. 그러면 다 이거 반대로 하면 되네. 이렇게 여기 사연 주신 이런 중반의 여성분처럼 네. 고열량의 음식을 자주 먹게 되고 뭐 사실 저도 이런 얘기 하면서도 좀 찔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요. 네. 이렇게 되면 더 염려가 되고 걱정되는 게 이런 혈관 또 혈행의 흐름, 혈행 개선이에요. 네. 혈행이 뭐냐? 이게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혈액의 흐름을 개선해 준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사연 주신 중년의 여성분처럼 기름진 음식물을 또 많이 섭취하시고 운동이 부족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연을 주신 여성분은 혈행 건강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피자 치킨을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이 맛있는 걸. 안 먹을 수는 없는데 먹는 횟수를 줄이려는 노력은 필요한 거죠. 평상시에 좀 잡곡밥이나 건강에 네. 좋은 야채 그런 뭐 단백질 위주로 건강한 단백질 위주로 섭취를 하시면서 기본적으로 그걸 먹는 빈도수를 좀 늘리시면서 이렇게 좀 양심에 찔리는 음식을 드시는 횟수는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하시다 보면 네. 그래도 그것도 혈행을 관리하는 습관 중에 하나가 자리 잡을 수가 있어요. 이게 젊을 때는 혈행에 별로 문제 없는데 나이가 들수록 더 그 맞아요. 문제가 가중되나요? 어때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 중년 여성이 되면서부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게 호르몬의 변화가 많이 격하게 생길 수 있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호르몬 그 시기가 변화 되다 생기죠. 보면 이제 체내 지방의 축적률도 좀 더 빨리 급속도로 증가를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럼 여자들은 이 호르몬 변화가 그 문제구나. 나중에. 진짜 억울하긴 하지만 문제예요. 네. 여자라는 그 숙명으로 인해서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고 너무 이런 증상이 좀 힘들고 불편하신 분들은 또 호르몬제를 복용하시기도 하잖아요. 받아들여야지 뭐 어떡해요. 호르몬 변화가 오는 거는 어쩔 수 없잖아. 막을 수가 없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없죠. 최대한 내가 느끼는 그런 불편함을 좀 줄이려고 이런 네. 노력을 해주시면 또 건강한 중년의 시절을 보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우리가 막 피자 치킨 이런 걸 20대 30대처럼 호르몬 변화 없을 네. 때처럼 이게 뭐 몸에 문제 없이 막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구나를 아니고. 알고 조금 더 네. 줄이고 해야 되는군요. 그쵸. 그래서 나이 들면은 그냥 똑같은 걸 먹어도 왜 또 똑같은 걸 먹고 똑같이 운동을 해도 살이 잘 안 빠지고 그래요. 관리하기가 맞아요. 더 힘들어지고 하는 게 아무래도 내 대사 능력도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 하다 보니 이런 노력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해요. 네. 필요하군요. 네. 이게 경각심을 가져야 돼 이게. 그래서 건강검진 한 번씩 하고 뭐 조금 사소한 거라도 있으면 좀 마음에 경각심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자, 두 번째 고민입니다. 두 번째. 안녕하세요. 이분 했네, 드디어. 건강검진 했습니다. 중성지방 수치. 이거 나오거든요. 이게 걱정되는 50대입니다. 사실 근데 저는요, 중성지방이 뭔지도 몰라요. 중성지방 수치가 높으면 안 좋다는 것은 알고만 있어요. 근데 중성지방 수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중성지방 수치가 지금 좀 걱정됩니다. 하셨네요. 건강검진을 했는데 수치가 좀 안 좋게 나와서 이제 그렇죠. 걱정을 하고 계시는 50대 여성분인 것 같은데 네네. 중성지방, 지방이면 지방이지 중성은 뭔가 해서 좀 어려워하시는 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중성지방이라는 게 음식물로부터 공급되는 당질이 지방산으로 또 간에서 합성이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네, 체내에 없어서도 안 되긴 하지만 많았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50대, 뭐 60대 되면서 검진을 하는 항목 중에 하나로 되는 건데요. 열량 섭취, 그러니까 말 그대로 칼로리 섭취, 음식을 좀 많이 섭취를 하시거나 네. 당질의 섭취가 늘어나면
되면 중성지방의 합성도 또 간에서 자연스럽게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 중성지방의 수치가 얼마나 되는지 표를 보시고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이게 정상은 150 이하까지가 정상이라고 보고 있고 중성지방 수치가 400이 넘어가게 됐을 땐 고위험군으로 판명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또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므로 이렇게 사연 주신 분은 또 어느 정도의 수치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또 위험군, 고위험군이 되었을 때는 특별히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성지방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기름이 많은 부위의 고기, 또 무슨 뭐 식용유, 버터가 많이 들어간 그런 케이크 등의 음식 섭취를 좀 줄이시고 주의를 해 주셔야 되고, 탄수화물 같은 걸 드실 때도 쌀밥 대신 잡곡밥 뭐 이렇게 좀 곡물밥 위주로 섭취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뻔한 얘기긴 하지만 아니 근데 난 그 듣고 있으면서 그럼 뭘 먹어? 아니 뭐 주말에 피자치킨 빼고 주중에 쌀밥 빼고 그리고 나서 점심 때 좀 이렇게 졸릴 때 케이크 빼면 그 라면 먹나? 진짜 재미없는 먹지? 음식밖에 어떡해. 생각이 나진 않는데, 찌거나 또 물에 삶거나 데치는 그런 음식 쪽으로 좀 식단 관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또 혈행 관리에 또 기본 베이스가 잡히는 거니까. 이분이 만약에 건강검진 갔다 왔는데 중성지방 수치가 갑자기 확 높았어. 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중요한 거는 왜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는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게 한번 높아버리면 이렇게 관리를 해서 좀 하고. 떨어뜨릴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못 떨어뜨려요? 떨어뜨릴 수는 있는데 네. 이런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게 주가 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식단 관리는 그냥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이렇게 불안하게 어떻게 100살까지 하지 이거? 아, 이거 굉장히 걱정되면 내가 요새 제일 존경스러운 사람이 우리 엄마 아버지예요. 어떻게 건강하게 86세까지 갔지? 야, 자 이제 세 번째는요. 아, 이분도 심각하네. 이분은 40대 후반 여성입니다. 심혈관 질환에 관련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저는 40대 후반이고요.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가 심혈관 질환이라고 들었습니다.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만한 꿀팁 좀 주세요. 그러셨네요. 너무 좋은 게 많죠. 제가 할게요. 피자 치킨 좀 드세요. 피자, 치킨, 그리고 막 운동부족. 운동부족, 케이크 막 이런 거, 기름에 튀긴 거 막 이런 거 좀. 말씀해주신 것들도 네. 다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 나 이 얘기 들을 때마다 조금 그런데, 응? 아니 왜 의사 선생님들은 그렇게 스트레스를 그렇게 좋아해요? 스트레스 뭐 말만 하면 스트레스야? 응? 굉장히 포괄적인 진짜 단어이긴 스트레스가 하지만 진짜 원인이 돼요? 원인이 되죠. 얘기해 주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내 과학적으로. 몸에서 좀 이겨내기 위한 호르몬이 또 같이 분비가 돼요. 갑자기 막 식욕이 막 당겨서 스트레스 받으면 또 막 식욕 폭발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게 다 스트레스로 인한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이런 안 좋은 효과로 나비 효과처럼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혈관 속의 이런 혈행 건강을 챙기는 걸 소홀히 하지 마시고 꾸준한 운동과 또 건강한 식습관, 긍정적인 마인드, 이런 긍정적인 생각가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옛날 같지 않게 건강검진을 더 자주 받잖아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미리 알 수 있어서 훨씬 그게 또 예방도 되고 그러니까 네. 그거 되게 다행인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모든 사연이 보면은 대부분 다 혈행 건강 관련된 사연이었어요. 네. 근데 이 말씀해주신 혈행 건강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말씀드렸듯이 혈액은요, 우리 몸에 산소 또 영양분을 몸속 곳곳에 다 운반을 해주고 네. 세포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노폐물을 또 제거를 해줄 수 있고, 네.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해 물질로부터 세포를 방어하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이렇게 피가 잘 도는 것, 이런 것, 그런 혈행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뭔가 우리 건강 관리의 가장 기본이라고 오케이. 봐주시면 돼요. 네네. 혈액은요, 사실 365일 쉬는 날 없이 매일 우리 몸을 돌고 있으니까 그렇죠.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겠죠. 특히나 또 나이가 들면 혈액의 흐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런 운동성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또 우리가 같은 현대인들, 바쁘다 바빠 현대인들은 운동 부족, 또 기름진 음식과 같은 식습관, 인스턴트 음식, 배달 음식, 야식 이런 섭취로 인해서 체내에 중성지방이 축적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게 중성지방이 많이 더 과다하게 축적이 되다 보면 혈행에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그렇군요. 그러면 사실 나이 들수록 걱정인 게
나이가 들면 이렇게 계절이나 날씨에 따라서도 건강에 많이 쓰이는 게 네, 있어요. 네. 추우면 추워서 걱정. 그쵸. 너무 더우면 더우면 더워서 걱정. 덥고 어지러워서 걱정. 여름철에는 어떤 거야? 여름철도 네. 혈행의 관리는 또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요. 높은 기온에 또 땀을 흘리고 네. 체내 수분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혈액에 점성이 증가하거든요. 또 요즘은 워낙 건강기능식품에 관심도 많아지시다 보니까 오늘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오메가3요. 오메가3가 오늘 알아야 될 혈행 개선에 또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메가3, 오메가3 진짜 말 엄청 많이 하잖아요. 네. 오메가3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네. 거예요? 오메가3는요, 착한 지방, 불포화 지방산의 한 종류인데요. 네네. 네. 주요 구성 성분이 EPA, DHA. 약간. 말 다 들어봤다. 아, 그러세요? 네. 이렇게 이 두 가지 주성분을 포함하고 음. 있는 기름 형태의 원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또 오메가3의 주요 성분 이 두 가지 중 EPA는요, 네. 중성지방이 간에서 우리 합성되는 것을 억제해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중성지방 수치를 낮출 수 있고 혈행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들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진짜 식습관으로 먹는 것으로 모든 걸 다 섭취하고 이럴 수도 없거니와 그럴 수도 없고 받쳐줄 수가 없는 내가 내 몸을 사실 못 받쳐주는 아까 거죠. 그 뭐 금액적으로 좀 오메가3가 비싸지 않나 하셨는데 식습관으로 식단만으로 조절하는 것보다 건강기능식품 하나 잘 챙겨 드시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인 소비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오히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요즘 건강기능식품 섭취 굉장히 많이들 하시는데요. 그중 오메가3가 오늘 알아본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혈행 건강 유지를 위한 댓글 이벤트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 영상을 보고 나신 후에 나는 과연 혈행 건강을 위해서 어떤 걸 하고 있지? 과연 어떤 것을 현재 하고 있는지 혹은 앞으로 또 나는 혈행 건강을 위해서 이런 걸 하고 싶어 라는 이야기를 댓글로 한 줄 딱 남겨주세요. 그러면 10분 선정해서 여기 요 앞에 있는 오메가3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메가3가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종류가 다 다른데 저는 오메가3 그러면 다 똑같은 줄 알았더니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오메가3, 오메가3 듀얼, 오메가3 트리플, RTG 오메가 듀얼, 그다음 식물성 오메가 다 다르구나. 이 RTG는 어떤 거예요? 그럼 RTG. 요 RTG 오메가3 제품은 최신 기술이 적용된 3세대 오메가3 제품으로 또 우리 체내 흡수율을 높이고 캡슐 사이즈가 보시면 알겠지만 작아요. 네. 작고 또 이 프로메가 제품은 장에서 녹는 장용성 캡슐이 적용돼서 어치를 좋네. 최소화했다고 합니다. 근데 나는 이런 거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옛날에 우리 엄마들은 이런 거 잘 모르셨잖아요. 모르죠. 이런 잘 게 못 있는 드셨어. 줄도 모르고 그럼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만 해도 이런 거 있는 거 알고 먹을 네. 수 있고 얼마나 네. 행복해요. 네. 그죠? 일단 여기 지금 오메가3 제품군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네네. 가장 기본이 되는 혈행 개선은 혈행 오메가3의 공통적인 기능성이고요. 함량이 600mg 이상이 되었을 때는 건조한 눈 개선이라는 기능성이 추가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600 이상이 되었을 때는 건조한 눈을 개선한다는 기능성이 추가가 돼요. 나는 건조한 600 이상은 돼야 되겠다. 네, 저는요. 그러면 600 이상으로 해서 좀 네. 충분하게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고 또 여기에 함량이 900mg 이상인 제품들도 있거든요. 혈행 개선, 건조한 눈을 개선한다는 그 기능성에다가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기능성까지 추가가 됩니다. 갑자기 고민이 되네. 기억력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이왕이면 기억할 게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이런 제품들이 다 아. 예방 차원으로 드시는 거니까 본인에게 필요한 그런 기능성에 맞춰서 제품을 선택해 주시면 좋겠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빨간 방울이 하나, 두 개, 그쵸. 세 개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게 기능성에 따라서 방울 개수를 표현해 준 것 같아요. 방울 개수가 그런 이 단계를 표현한 거군요. 네, 맞아요, 맞아요. 자, 오늘 건강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특히나 저도. 이제 중년 여성들을 위해서 혈행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들을 많이 주셔서 고맙고요. 네. 자, 오늘 이 그 댓글 이벤트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릴 이 RTG 오메가 3 듀얼 제품을 여러분에게 드릴 텐데요. 나는 혈행 건강을 위해서 이런 거를 하고 있다. 또 이런 걸 앞으로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한 줄로 댓글 달아주시면 10분 추첨해서 10분께 이 RTG 오메가3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저희 혈행 건강 잘 챙기시라고 응원 좀 해주세요. 네. 이렇게 나도 예상하지 못했던 몸의 변화를 아마 느끼시고 있는 이런 중년 여성분들이 네.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당황할 수도 있고 좀 힘들어 하실 수도 있어요. 정신적으로도. 하지만 너무 그렇게 당황하지 마시고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좀 불편하고도 좀 부지런한 습관을 개선해 주시면 충분히 건강한 중년 생활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만 노력해 주세요. 자, 여러분 건강하게 사시고요. 여러분의 혈행 건강을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같이. 저도요.